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공천 막바지인데 공천은 항상 시끌시끌하지만 뭐 역시 마지막에 오니까 정말 논란이 속출하네요. 네, 마지막이 원래 제일 시끄럽고요. 그렇죠. 지금 벌어지는 논란들이 이제 뭐 낙천자 중에 수용할 사람은 하고 또 무소속 출마할 사람은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양 진영 간 대결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양쪽 다 분란이 있는데 과거하고 차이점은 그 반발이 조직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억울하다 이런 건 있지만은 뭐 우리 계파가 뭐 이렇게 학살 당한다, 예, 뭐 우리 예. 세대가 학살 당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분절적인 거라는 거죠. 예, 물론 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TK 홀대론 이런 게 있습니다. TK 지역에서 분명히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비문이라고 꼽히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반발하는 걸로 뭉쳐서 집단 행동을 하고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양당 상황 봅시다. 먼저 통합당. 뭐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오늘. 예, 이게 참 통합당 공천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오늘 점심시간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 열고 공천 논란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공관위원장 측에서 사직한다. 예. 그랬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어제 서울 강남 병의 우선 추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략 공천인데 1986년생인 이제 여성 벤처기업인 김미균 시지온 대표를 공천했는데. 네. 이 우리 정치 문화가 너무 강팍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페이스북에 대통령 명절 선물 받고 신기하고 감사하다 이런 글도 올려놓고 페이스북에 보면은 좋아요라든지 친구 맺어놓은 게 있는데 거의 다 여권 정치인이다. 야권에 대한 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반발들이 일어났어요. 김 위원장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도 유권자의 치안과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제게 있다. 안 하면 사퇴를 했고 예. 강남병은 철회했습니다. 공천을. 강남병 철회라고 하는 거 하나 딱 때문에 아니죠. 위원장 그만둔 건가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것에서 모든 제가 논란. 볼 때는 김 위원장이 오히려 이걸 사퇴 명분으로 삼은 생각도 들어요. 네. 다른 쪽은 좀 정치적인데 여기는 젊은 여성 기업인이 뭐 어떻게 보면은 취향의 문제, 실수의 문제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 이제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사퇴를 했죠. 이석연 부위원장이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이제 이걸로 그럼 논란 정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공관위가 할 일은 거의 다 했어요. 경선 진행 중인 거 빼면은 못 정한 것도 별로 없고 지금 강남병 공천 철회했으니까 여기는 남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의 전격 사태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면이 있는데 대혼란에 빠지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만 사퇴고 남아서 나머지 진행한다. 나머지 공관위원은 그대로. 예. 김종인 전 대표는 또 강남 갑 또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자기의 등판 조건으로 좀 공천 시끄러운 거 바로 잡아라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두 군데 제의 한 군데 철회인데 눈에 차는지 안 차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그 강남갑의 태용호 전 공사 공천을 콕 집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예. 여기에 태정공사 본인은 물론이고 심재철 원내대표까지 사과하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이게 걸림돌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쨌든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빠르면 주말? 뭐 내주 초 김종인 전 대표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결정 나겠죠. 네. 길게 끌고 갈 사안은 아니고 다만 김 전 대표가 안 들어오면은 통합당 스텝이 좀 꼬이는 건 있을 겁니다. 김영호에서 김종훈으로 바톤 터치 이게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뭐 내주 초까지는 이게 논란은 끝난다. 통합당 쪽은.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자, 어제도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화제는 강서갑의 금태섭 의원 경선 탈락이었습니다. 강선우 전 부대변인한테 패배한 건데 강 전 부대변인은 종편 같은 데 좀 나왔지만 인지도는 금태섭 의원한테 비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그 정봉주 전 의원부터 김남국 변호사까지 그 지역을 거쳐갔던 그 맞상대 지지자들을 고스란히 승계했거든요. 금태섭 대 강선우의 개인 대결이라기보다는 금태섭 대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이런 대결의 느낌이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해석이 엇갈립니다. 정체성에 안 맞았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심판받은 거다. 컷오프 시킨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자업자득이다라는 쪽하고 이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다. 중도층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쪽으로 갈리죠. 네.
그밖에 다른 지역도 분란이 있어요? 뭐 강주 전남 쪽에서 재경선이 진행되는 곳들도 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적 반발은 없고 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부족한 쪽인 탓이다. 지지자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그러니까 이런 조직적 반발은 없는데 근데 민주당은 이런 리스크는 보여요. 개국본이라고 그 서초동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이 강성 지지자 그룹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가지고 예. 강서갑 경선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분들이 이제 숫자도 많아가지고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민주당이나 또 방금 이제 최백은 교수가 하시는 비례연합정당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 여기 이제 기반이거든요. 예. 이런 쪽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은 결집력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은 확장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좀 리스크가 보이는 거죠. 이제 각 당의 본격적 대결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곱이 더 있습니다. 비례대표. 비례대표. 예. 그렇죠. 미래한국당 면접 들어갔다 그러네요. 600명 가까이 지원했는데 1인당 3분씩. 3분에도 1,800분이면 30시간인데 물론 좀 후보자를 좁힌다면 자세히 들여다보겠죠. 민주당은 명단 작성이 끝냈는데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례연합당 꾸리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 어느 당을 앞에 하고 어느 당에서 몇 명을 하고 이런 예. 거가 만만한 작업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비례연합당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직접 김종민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네.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